엄마 세대는 2000년대 초 겨울연가를 보면서 한국 남자한테 로망을 가졌으나 결국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감정 표현도 없고 가사도 안 돋고 잃어버린 30년 동안 월급도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자란 일본 젊은 여성들이 실제로 한국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애에서 끝나는 남자가 있고 결혼까지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결혼까지 가는 남자는 뭐가 다른지 6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그 기준을 갖춘 사람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뭘 갖추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본 여성과의 성공적인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먼저 가볍게 표면적인 이유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애정 표현과 연락입니다. 일본 남성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표현 자체가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국 남성은 달라요. 사랑해, 보고 싶어, 예쁘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셀프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배려 방식입니다. 짐을 들어주고 차도 쪽으로 서주고 식사할 때 먼저 챙겨주는 행동들은 한국에선 거의 당연한 행동이죠. 하지만 일본 여성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포인트예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고기 굽고 물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남성을 챙기는 게 매너인 거죠. 근데 한국 남성은 반대로 먼저 나서서 챙겨주니 서로 챙기는 관계가 됩니다.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공주가 된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중요한 건 이런 배려를 연애 초반에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관리입니다. 피부관리, 패션, 헤어 등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남성의 이미지가 관리하는 남자로 굳어졌어요. 40대 이상이라면 이런 관리 문화가 낯설겠지만 30대 초반 이하 남자들에겐 꽤나 익숙하죠. 반면 일본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외모 관리에 무심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성이 훨씬 돋보이는 거죠. 특히 첫 인상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본 여성은 첫 만남에서의 옷차림과 외모의 깔끔한 정도를 보고 자신에게 얼마나 진심인지를 봅니다. 그러니 초반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진짜인 구조적 이유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현실성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20대 초봉이 30년째 제자리예요. 반면 한국은 꾸준히 올라왔고요. 그래서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합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불안한 선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남성한테 자가 마련 같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조건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같이 시작하자는 마인드가 강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만큼 확실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직업과 가정에 책임감이 있는지,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지입니다. 다섯째, SNS가 만든 현실감입니다. 드라마가 로망을 만들었다면 SNS는 그 로망을 현실 가능한 선택지로 바꿔줬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한일 커플의 일상이 매일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본 여성들이 이거 생각보다 가능한 관계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한 게 있어요. SNS 속 남성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기준의 일부만 갖춘 평범한 남자란 것이죠. 여섯째, 만남의 기회가 늘었습니다. K 콘텐츠에 관심이 생긴 일본 여성들이 유학, 취업,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한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일본에 직접 가야 했는데 지금은 한국 안에서도 충분히 접점이 생기고 있죠. 한국어 학원, 언어 교환 앱, 일본인 커뮤니티 모임 같은 곳에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회는 이미 주변에 있죠.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 보이는 셀프 체크리스트로 자신이 일본 여성에게 적합한 남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다 해보셨죠? 그럼 바로 결과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된다와 안 된다의 의미 해석과 실행할 행동도 적혀 있으니까요. 차분히 읽어보시고 저는 종합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1, 2, 4번 3가지가 전부 된다라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3, 5, 6번은 만나면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1, 2, 4번은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기본 성향입니다. 핵심 3가지 중 한두 개가 된다라면 적어도 연애나 결혼 상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부족한 핵심 항목 하나만 집중해서 채우면 되니까요. 다만 핵심 3가지가 모두 보통 이하라면 지금 당장 1년을 만나고 연애하려는 노력보다 그녀들이 원하는 성향부터 장착하는 게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일본 여성과의 만남 기준에 내가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모든 일본 여성들이 이 6가지를 다 갖춰야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전부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말고 좋은 1년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나가세요. 한 번에 다 갖출 필요 없어요. 부족한 핵심 항목 하나부터 먼저 신경 쓰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여성과 실제로 만났을 때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결국 결혼까지 못 가는 남자들의 특징을 다룰 거예요. 오늘 체크리스트에서 핵심 3가지를 전부 된다로 체크한 분들도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다음 편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